미국에서 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흔들리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과 한국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하고 중요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CNN, ABC, 퍽스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긴급 뉴스라며 충격적인 내용을 뉴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관계자들은 긴급 대책회의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이 큰 혼돈의 원인은 이번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심의 국가 운영을 한다면서 다른 나라를 위해 미국 경제를 소비하는 일에 반대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에 있는 잘 사는 나라다. 한국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삭감하며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자 주한미군은 트럼프 정책에 반대한다면서 한국을 절대 떠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미국에 있는 가족들은 트럼프 정책에 반대한다면서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미군들이 왜 한국을 떠나기 싫다고 하며 한국에 남아있으려 하는지, 그리고 한미동맹을 발칵 뒤집힌 그 이유를 지금 긴급 보도합니다. 시작에 앞서 1초만 협조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궁금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성실히 답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니얼 박입니다. 미 공군 준장이자 특수작전 사령부 소속 군인이죠. 2019년 제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백악관 장미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저에게 미국 최고 용사 훈장을 수여하는 자리였어요. 데니얼 박 준장은 미국의 자랑이자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전사입니다. 데니얼 같은 영웅이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의 임무 수행 능력과 리더십은 우리 군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장미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늠름하게 서서 훈장을 받았지만 마음속은 이상하게 공허했어요. 물론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미국을 위해 싸운 모든 순간들이 인정받는 느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저를 덮쳤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영웅처럼 대했어요. 장군들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해 주었고 동료 군인들은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축하를 받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훈장 수여식이 끝난 후 숙소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훈장을 달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미국을 위해 싸웠다. 하지만 나는 누구인가? 제 얼굴에 비친 동양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나 당당했던 제 모습이 갑자기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5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가끔 꿈에서 낯선 여인의 얼굴이 떠오르긴 했지만 그게 실제인지 상상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제 삶은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고 좋은 환경에서 키워주셨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하며 군인의 길을 택했죠. 미국을 위해 싸우는 것이 제 사명이었습니다. 데니얼, 자네는 미국의 진정한 아들이야. 훈련소 시절 교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자랑스러웠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의문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어느 날 국방부에서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어요. 저는 펜타곤의 회의실에 앉아 새로운 임무를 전달받았습니다. 데니얼 박 준장, 주한미군 특수작전 사령관으로 한국에 배치됩니다. 한미연합 특수작전의 새로운 지휘관으로서 양국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까지 부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니요. 제 혈통의 나라이지만 저에게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가본 적도 없고 언어도 제대로 할 줄 몰랐죠. 한국이요? 거긴 제 조국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다른 임무를 주실 수는 없을까요? 제가 항의했지만 명령은 절대적이었어요. 고위 장성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데니얼, 이건 단순한 발령이 아니야. 우리는 자네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특별한 다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자네의 배경이 이 임무에 딱 맞는 조건이야. 저는 이틀 동안 고민했습니다.
한 번도 돌아가려 생각해보지 않았던 나라, 한국으로 가야 한다니요. 마음속에서는 혼란과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군인의 본분은 명령에 따르는 것이죠. 결국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왜 한국으로 가야 하는 걸까? 이건 단순한 임무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걸까?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 긴장감과 묘한 기대감이 뒤섞인 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지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제 뿌리가 있는 나라인데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효율적인 공항 운영이 눈에 띄었죠. 출구로 나오자 한 남자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고 자세가 꼿꼿한 모습에서 군인임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데니얼 박준장님 환영합니다. 이정우 중령입니다. 주한미군 연락장교로 배정받았습니다. 이정우 중령은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특전사 출신이라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지만 과한 환영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단지 임무를 수행하러 왔을 뿐입니다. 이정우 중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장군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환영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박준장님의 작전 수행 기록은 저희 특전사에서도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한국군이 제 작전 기록을 연구한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차에 올라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의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최첨단 기술의 흔적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죠.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정우 중령이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지난 5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강해졌다고? 차가 서울 중심부로 들어설 때 거대한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보였어요. 강변을 따라 펼쳐진 공원과 자전거 도로, 그리고 현대적인 다리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 이정우 중령이 내일의 일정을 설명했어요. 오후에는 한국 특전사 부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숙소에 혼자 남겨졌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어요. 불빛들이 춤추는 도시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아려왔어요. 이곳이 내가 태어난 곳이라니. 하지만 아무런 기억도 감정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찾게 될까? 왜 하필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다음 날 아침 한미연합사령부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한국군 장교들과 미군 장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모두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저는 주한미군 특수작전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어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한국군 김준호 대령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 준장님, 미국의 시각에서만 작전을 구상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의 안보 상황과 특수성은 고려하셨습니까?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저는 김준호 대령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미군 장교로서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동맹의 협력이 없다면 성공적인 작전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 대령님의 조언을 듣고 싶군요. 이렇게 저의 한국에서의 첫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익숙하지만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한국 특전사 부대를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기대 반 의구심 반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미군 특수부대가 세계 최강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에 솔직히 한국군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어요. 박 준장님,
오늘 보실 부대는 우리 특전사의 핵심 부대입니다. 대테러 작전과 극한 환경 임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정우 중령의 설명에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제가 지휘했던 미 공군 특수작전부대와 비교할 생각이었어요. 부대에 도착하자 완벽하게 정렬된 특전사 대원들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날카로움과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기본적인 시설 투어 후 본격적인 시범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격 훈련이었어요. 특전사 대원 5명이 복합 사격장에 들어섰습니다. 신호가 울리자 그들은 놀라운 속도와 정확도로 표적을 명중시켰어요. 움직이는 표적, 다중 표적, 심지어 100m 밖의 작은 표적까지 그들의 사격 실력은 미 특수부대 대원들과 견줄만 했습니다. 인상적이군요. 저는 솔직한 감탄을 표현했어요. 다음은 근접 전투 훈련이었습니다. 두 팀으로 나뉜 대원들이 모의 건물에 진입하여 인질 구출 작전을 펼쳤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팀워크는 완벽했습니다. 3분 만에 모든 적을 제압하고 인질을 안전하게 구출했어요. 놀랍군요.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감탄하자 옆에 서 있던 김준호 대령이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군은 미국의 하위 부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등한 동맹입니다. 우리 기술, 우리 전략, 우리 장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김준호 대령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특전사의 능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시범 훈련이 끝난 후 부대 식당에서 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졌고 저는 제 경험을 공유했어요. 대화를 나누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중 몇몇 대원들은 미국에서 훈련을 받았고 심지어 제가 지휘했던 작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박 준장님의 아프가니스탄 북부 산악지대 작전은 저희 교범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혁신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젊은 대위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공헌이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식사 후 김준호 대령이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미군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김준호 대령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도움만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본 것들이 그 증거입니다. 인정합니다, 김 대령. 부대를 떠날 때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자부심이 강한 한국군, 그들의 전문성과 열정은 미군과 다르지 않았어요. 이 나라는 정말 변했습니다. 어쩌면 저도 이곳에서 변화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이정우 중령이 물었어요. 내일은 CIA 요원 톰슨과 미팅이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중심부에 있는 미 대사관 건물 안에서 CIA 요원 톰슨을 만났습니다. 톰슨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의 남성이었어요. 우리는 보안이 철저한 회의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박 준장, 오랜만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게 카불이었죠? 톰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더 복잡했었죠. 지금의 한반도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톰슨은 노트북을 열고 위성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국경 근처에서 포착된 군사시설과 부대 이동 사진들이었어요. 우리는 1시간 넘게 이 정보들을 분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닙니다. 두 나라가 뭔가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톰슨의 말을 듣고 저는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연합 특수작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었어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죠. 톰슨이 갑자기 화제를 바꿨습니다. 박준장의 개인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 파일이요? 무슨 목적으로요? 한국 파견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톰슨은 다른 폴더를 열었고 제 입양 관련 서류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어요. 박준장의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특히 어머니에 관한 정보가 흥미롭더군요. 저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친부모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어요. 저를 입양한 박 씨 부부는 제 친부모가 사망했다고만 알려주었죠. 뭐라고요? 제 부모에 대해서 뭘 알았습니까? 톰슨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준장의 친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십니다. 서울 근교에서 전통시장을 운영하고 계시죠. 순간 제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귀가 웅웅거리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뭐라고요? 제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다고요? 그동안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왜 이제서야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톰슨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정보가 박준장의 임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 혼란, 기대,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어머니의 이름은 뭡니까?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60대 중반이시죠. 이 파일에 그분의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톰슨이 USB를 건네주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박준장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이 임무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평생 믿어왔던 사실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게 된 진짜 이유가 이것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온 저는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여인의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낯설지만 묘하게 친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꿈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게 저는 박수진이라는 여인의 모든 정보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낳은 후 극심한 가난으로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을 보냈다고 해요. 그 후 그녀는 평생 저를 찾으려 했지만 입양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 실패했다고 합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야 할까? 아니면 그냥 임무에만 집중해야 할까? 평생 미국인으로 살아온 제가 갑자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이제는 정말 알아야 할 때인가? 다음 날 아침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톰슨이 건네준 정보를 바탕으로 제 친어머니를 만나기로 했어요. 이정우 중령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전 일정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인적인 용무라고요? 무슨 일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정우 중령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느꼈어요. 사실, 제 친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이정우 중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그거 정말 큰일이네요. 제가 동행해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이건 제가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정우 중령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 어머니는 서울 외곽의 전통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하는 동안 제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보니 다양한 물건들을 파는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톰슨이 알려준 위치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반찬 가게 앞에 섰어요. 가게 안에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떨렸어요. 사진으로 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제 어머니 박수진이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수진은 저를 보고 일어났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저를 그냥 손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했죠. 40년 가까이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저기, 박수진 씨이신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제 이름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데니얼 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제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이 보였어요. 혹시 당신은? 네, 1980년에 미국으로 입양된 아들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수진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내 아들. 정말 너였구나. 내가 살아있었구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려 했지만 망설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왜 저를 버렸습니까? 그 질문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평생 알고 싶었던 질문이었어요. 박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가게 문을 닫고 저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널 버린 게 아니야. 널 더 나은 곳에서 키우고 싶었단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1980년 한국은 여전히 가난했고 그녀는 이제 막 20살이 되어 미혼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고 그녀는 저를 데리고 거리에서 살았다고 해요. 내가 감기에 걸려 고열로 앓고 있었는데 난 병원비를 낼 돈이 없었어. 그때 입양기관에서 미국 부부가 건강한 한국 아이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랫동안 품어왔던 분노와 원망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너는 행복했니? 그곳에서? 그녀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좋은 가정에서 자랐고 좋은 교육을 받았으며 원하는 직업을 가졌어요. 표면적으로는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네, 양부모님은 저를 잘 돌봐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미 공군 준장입니다. 박수진의 눈이 놀라움으로 빛났어요. 정말? 우리 아들이 미국 장군이 되었다니. 넌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40년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삶, 제 삶, 그리고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던 모든 시간에 대해서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한국에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어. 이건 기적이야. 그녀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도 제가 여기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게를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임무지역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제 뿌리가 있는 곳, 제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만남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임무지역이 아니라 제 혈통이 흐르는 땅이라는 인식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미군 장교였고 임무가 우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어요. 특수부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는 위험한 임무가 될 것입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국군의 계획과 전략이 미군보다 몇 가지 측면에서 더 효율적임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지형 활용과 은밀한 접근 방식에서 한국 특전사의 전문성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준장님, 한국 특전사와 미 특수부대가 함께 이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어떨까요?
저희의 지형 지식과 귀측의 첨단 장비를 결합한다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준호 대령의 제안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미군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주장했겠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김 대령. 한미연합작전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것이죠.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 말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준호 대령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박 준장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아버지는 6.25 전쟁 때 미군과 함께 싸웠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미국은 우리의 형제국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박 준장님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박 준장님은 진정한 연합의 정신을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전문성과 헌신에 감명받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어색함은 여전했지만 첫 만남보다는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큰 아들과 밥을 먹을 날이 올 줄 몰랐어. 어머니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여기 온 것은 아마도 운명이었나 봅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니 가슴이 벅차다. 미안하다, 내 아들. 널 떠나보내서 정말 미안해.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서의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한미연합 특수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미연합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저는 점점 더 한국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이 나라가 이제는 묘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숙소 창문을 열고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이정우 중령과 함께 훈련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미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그것도 백악관에서. 데니얼 박 준장입니다. 데니얼,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잘 지내고 있나?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자 저는 즉시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이정우 중령에게 잠시 시간을 달라고 손짓한 후 저는 통화에 집중했어요. 네, 대통령님. 한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 우리가 계속 보호해야 하는 나라겠지?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 달 전에 저였다면 즉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나라는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한국군의 능력과 전문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제 그들은 우리의 보호가 아닌 파트너십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했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흥미롭군. 자네 의견이 그렇다면 나도 다시 생각해봐야겠네. 그런데 데니얼, 자네 목소리가 달라진 것 같은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여기서 제 뿌리를 찾았습니다. 제 친어머니를 만났고 제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자네 한국 귀화라도 하겠다는 건가?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정말 한국에 남을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의 제 경력과 지위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었어요. 훈련장에 도착해서 저는 한국 특전사 대원들과 함께 합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의 훈련 방식과 전술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몇몇 한국어 군사 용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박 준장님, 오늘은 근접 전투 훈련입니다. 저희 방식을 한번 배워보시겠습니까? 김준호 대령의 제안에 저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한국식 전투 기술은 미국의 것과는 달랐어요. 더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났습니다.
저는 땀을 흘리며 그들의 기술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깊은 존중심을 느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김준호 대령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박 준장님, 솔직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처음에는 박 준장님이 그저 미국의 감시자로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낮게 평가하고 미국의 우월성만 강조할 거라 예상했죠.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박 준장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이해하려 노력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김준호 대령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 대령,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그런 태도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낸 시간이 저를 바꾸었어요. 한국은 이제 제게 단순한 임무 지역이 아닙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의 매일 통화하고 주말에는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어머니,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들? 저 한국에 남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제 경력과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제 한국이 제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데니얼, 엄마는 너의 결정을 존중한단다. 너는 이미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어디서든 잘할 거야. 하지만 엄마가 이기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제 어머니 곁에서. 다음 날 저는 이정우 중령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정우 중령의 눈이 커졌어요. 혹시 박 준장님이 한국 국적을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정우 중령은 흥분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것입니다. 미 공군 준장이 한국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우리 국가의 큰 영광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결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적어도 제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인 데니얼 박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 공군 사령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했어요.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미군 경력, 미국에서의 지위와 명예, 그리고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내려놓는 것이었으니까요.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들고 있는 제 손가락이 망설이듯 움직였어요. 그러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사인을 했어요. 정말 이 결정이 맞는 걸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데니얼, 자네 사직서가 내 책상에 올라왔네. 이게 무슨 일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진지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어요. 네, 대통령님. 제가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뿌리를 찾았고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느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었어요. 자네가 그런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네. 미국은 자네 같은 용사를 잃게 되어 안타깝네. 하지만 자네의 결정을 존중하지. 그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그런데 데니얼, 한 가지 조건이 있네. 자네가 한국에 남더라도 한미 군사 협력의 다리 역할을 해주길 바라네. 자네는 양국을 모두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일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머니에게 제 결정을 알렸습니다. 그녀의 집을 방문했을 때
어머니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내가 정말 한국에 남는 거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거대했어요. 내 아들. 내가 평생 기다린 순간이 왔구나. 그날 저녁 한국 국방부에서 저를 위한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준호 대령과 이정우 중령을 포함한 여러 고위 장교들이 참석했어요. 박 준장님의 결정은 우리 국방부의 큰 영광입니다. 미 공군 준장이 한국을 선택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죠. 국방부 장관의 말에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이제 한국을 위해 제 능력을 바치고 싶습니다. 회의에서는 제가 한국군에서 맡게 될 역할에 대해 논의했어요. 저는 한미연합특수작전 고문관으로 임명되었고 동시에 한국특전사에서 전략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박 준장님의 경험과 지식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합니다. 특히 미국의 전략과 전술을 이해하고 있는 분이 우리 편에 있다는 것은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준호 대령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우정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 준장님이 우리의 진정한 동료가 될 줄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대령.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네요. 한국 국적 취득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아 신속하게 처리되었어요. 국적 증서를 받는 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법무부를 방문했습니다. 박대니얼님, 이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공무원이 제게 국적 증서를 건네주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법적으로도 한국인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되다니. 그날 저녁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3개월 전 미국인 데니얼 박으로 내렸던 그 공항에 이제는 한국인 박데니얼로 서 있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와 한국의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인이다. 그 말을 중얼거리는 순간 평생 가슴 한구석에 있던 공허함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두 세계 사이에 걸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뿌리를 찾았고 제 정체성을 받아들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제복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군 소속이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한국 장교들이 경례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데니얼 준장님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한국을 지키실 차례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경례로 답했어요. 네, 이제 이곳이 제 조국입니다.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창밖으로 태극기가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미국을 위해 싸웠던 전설의 군인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내 운명이었구나.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제 얼굴에 비친 동양인의 모습이 이제는 완전히 저 자신으로 느껴져요. 저는 데니얼 박이자 박데니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온전히 제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데니얼 박, 아니 이제는 박데니얼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미국에서 자라 미 공군의 준장까지 올랐지만 이제는 한국인으로서 새로운, 그러나 가장 진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여정은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 파견 명령을 받았을 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임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해 이곳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한국군의 강한 역량을 경험하고 무엇보다 제 어머니를 만나면서 저는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한 전설의 군인이었습니다. 미국을 위해 싸우는 것이 제 사명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한국을 위해, 제 진정한 조국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한미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양국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들은 제게 특별한 기쁨을 줍니다. 40년 넘게 기다려온 만남이었기에 우리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가르쳐 주시고 저는 어머니에게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김준호 대령과 이정우 중령은 이제 제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훈련하고 작전을 계획하며 때로는 함께 술잔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서 저는 진정한 전우애가 무엇인지 배우고 있어요. 미국에서의 제 삶과 경력을 뒤로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합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인이자 미국인이며 그 두 세계를 모두 이해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전설의 미군 장교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것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제 뿌리로 돌아가는 여정이었고 제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태극기를 향해 경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나는 박대니얼, 한국을 지키는 군인이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데니얼 박이 박데니얼로 돌아온 여정, 미국의 영웅이 한국의 아들로 귀환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이에요.